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나온 주요 이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5월 경상수지가 6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59억 4천만 달러로 지난 2012년 3월 이래 역대 최장기간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여행수지는 중국 사드 보복의 영향으로 22개월 만에 최대 적자폭을 보였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드릴게요. 코스피가 북한발 악재 직격탄을 맞으면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부각이 되면서 원화 가치는 떨어졌는데요. 어제 달러원 환율은 넉 달 만에 1,15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8% 내린 2,380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한 달 만에 650선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어제 종가는 656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살펴볼 거고요.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또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전문가들의 종목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함께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출중 2부 시간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잠시 뒤에 선물 시황 또 해외 선물 시황 함께 분석하기에 앞서서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예, 지난 외환영웅의 종목들 수익률 현황을 지금 화면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롯데 정밀화학과 GS, 애경유화 모두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고요. 남은 10에서 20% 정도의 물량을 들고 가고 계신데요. 애경유화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12.7%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대림산업과 LG전자도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예, 이번에도 역시 5가지 종목을 화면으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1차 목표가가 달성된 3가지 종목이죠. 후성과 모토닉, 덴티움까지 있는데요. 후성과 모토닉은 잠시 뒤에 신 대표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볼 거고요. 한진칼과 LG이노텍 역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들 마저 살펴볼게요. 예, 일단은 4가지 종목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삼성물산, 삼성 SDS, 또 세아베스틸과 현대 HCN까지 동국제강은 포트에서 제외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제 추천하셨던 종목입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중에서 오늘은 후성과 모토닉에 대한 투자 의견을 다시 듣고 싶은데요. 신 대표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는 6월 8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후성. 종목 코드 093370. 자, 이 종목은 6월 26일 1차 목표가가 달성 후 물량을 80%에서 90% 축소했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10%에서 20%인데 올라갈 때마다 축소를 하되 100% 팔지 말고 끝까지 홀딩하라는 전략입니다. 자, 이 종목은 2차 전지 소재 공장 증설 기대감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2차로 목표가로 제시해졌던 12,000원까지 본저를 잡고 물량은 축소를 하되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6월 14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모토닉 종목 코드 009680. 자, 이 종목 또한 6월 16일 1차 목표가가 달성하였고요. 자, 물량을 80%에서 90% 축소 후 나머지 10%에서 20%만 지속 홀딩하는 전략입니다. 최근 모토닉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였고요.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52주 신고가를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끝까지 본저리 잡고 물량을 축소를 하되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시려면 시간이 지나서는 누적으로 계좌가 수익이 날 것으로 좀 확실을 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자,
모토닉은 새로 제시해드렸던 13,000원까지 본전을 잡고 지속 호이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발 여러 가지 때문에 상승하다가 하락은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가 좋더라도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는 게, 상승하는 게 그냥 쉽게 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흔들면서 가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 이해되셨죠? 개별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또한 52주고 신고가를 갖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주시고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생지수는 오늘은 다만 오늘만 횡보 하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로는 25,389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은 요 위에서 매도로 전략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항생지수를 매매는 하고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25,389가 돌파가 됐을 때 25,428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방입니다. 횡보 하방. 자, 국제유가는 저번 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풀베팅에서 안에 갖고 들면 거의 250티 수익 났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저번 주부터 국제유가를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상방,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5.35가 지지가 됐을 때 상방, 매수로 보시고요. 혹시나 유가를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그때는 46.35가 혹시나 깨지면 45.99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하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금입니다. 금은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26.8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매도 정해 주시고요. 혹시나 금을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1226.8이 돌파가 됐을 때 1228.2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3785가 지지가 됐을 때 상방 매수로 보시고요. 혹시나 유로 FX를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1.13785가 깨지면 1.1352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오늘 횡보 하방으로 받아주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2426.75가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도 하방으로 보시고요. S&P 500을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2426.75가 돌파가 될 때 2427.25 부분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증시 코스피 방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국내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필살 종목 어떤 종목 가셔주셨습니까? 예, 오늘은 코스피는 횡보로 좀 봅니다. 크게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다가 눌리고 올라가다가 횡보. 오늘 장만 코스피는 횡보로 좀 보시고요. 자, 혹시나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혹시나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또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신 분들은 물량을 축소하는 구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로는 2399.76이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계속 안 깨지면은 하방으로 좀 보시면서 그러면은 물량이 좀 많다. 그럼 그 부분에서 개별 종목을 축소해도 무방합니다. 자, 혹시나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또한 가격대가 왔다 또는 저점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코스피가 2372.21이 부근이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개별 종목을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추가로 진입을 하거나 현금 비중을 축소하면서 물량을 진입해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372.21입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선물 옵션 지수는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대입니다. 자, 311.95가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방으로 보시고요. 오늘은 좀 매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선물 옵션을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311.95가 돌파가 됐을 때 312.6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수에 맞춰서 아까 전에 지지됐을 때 매매를 혹시나 하고 싶은 분들은 자, 필사의 종목 대웅입니다. 종목 코드 003 090. 자, 이 종목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자회사 대웅제약과 원료 의약품 전문업체인 대웅바이오가 있으며 식품, 가공업 및 판매업체인 대웅생명과학도 주요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형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이 증가하는 등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은 매수가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4,500원입니다. 손절가는 12,000원이고요. 항상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매매 시장은 반복입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손절이 왔을 때는 반드시 100% 청산하셔야 되고요. 목표가는 끝까지 홀딩하면서 본전 잡고 홀딩하는 전략.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누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출중 2부 첫 시간에 꼭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멘토로 삼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어떤 전문가가 나오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급등주 바이블의 1인자 장기환.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예,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의 전문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님, 또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지 잠시 뒤에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어제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향후의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성장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신라젠부터 볼까요? 어제 신라젠의 주가가 10%나 급등을 했습니다.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전 세계 항암제 시장이 매년 15%씩 올라가고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데 이 신라젠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 팩사백이 가장 앞서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이러스 치료제는 암제네 티백이 세계에서 유일한데 그 다음을 잇고 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3, 2, 1. 의견이 엇갈리네요. 장기환 부장님. 네. 일단은 저는 신라젠 자체가 현재 하고 있는 팩사백 같은 경우 임상 3상에 돌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기술적 분석에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12,000원대, 15,000원대 신규 상장해서 과연 이 시장에서 과연 먹힐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어떤 수급 동향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수급에서 움직이는 그 자체가 시장에 추종을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바로 하루아침에 임상 3상이 완성돼서 항암제로 나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관점인데 수급에서 지금 바이오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신라젠이 현재 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일단은 선도주에 과연 이것이
아직은 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선도주는 쉽게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그 현 주식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도 좋은 그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10% 급등했던 신라젠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앞으로 올라갈 자리가 더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 주신 박윤경 팀장님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일단 신라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그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그런 주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는 거고, 뭐 임상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오주가 본격적으로 갈 것이라면 일단 지금 시장의 강세는 일단 IT주이기 때문에 IT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이 좀 있어서 일단 바이오주나 그런 제약 쪽, 헬스케어 쪽으로는 좀 하반기 좀 내년 상반기까지 좀 본격적으로 실적을 돌입될 때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 관점이지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신라젠도 충분히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배드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이어볼게요. 어제 3호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1.6% 올랐습니다. 2,245억 원 규모의 공동주택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2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향후의 성장성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3호입니다. 3, 2, 1. 예, 두 분 모두 굿 주셨고요. 장기현 부장님. 네, 3호는 일단은 대림 산업의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탄탄한 그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전년도에 아주 큰 폭의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아주 알찬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새로운 뉴스도 나왔겠지만 일단은 건설업 자체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 취해 있는 그 상황 자체 그리고 글로벌한 그 대림 그룹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맞춰봐야 되는데 최고로 어떻게 보면 건설주가 올해 내년에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죠. 뭐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이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물량들 자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철근 가격도 아주 좋은 영상을 보이고 있듯이 그런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아직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가의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지난 1차 상승하고 다시 2차 상승을 한다든가 이런 흐름 자체도 좀 다른 그 건설주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더 올라간 감이 있는데 3호도 역시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찬 기업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3호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굿이었다는 거 다시 정리해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동화기업입니다. 3% 어제 올랐는데 최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베트남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 한 증권사에서는 이 동화기업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동화기업은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고요. 박윤경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동화기업은 뭐 주택 건설 관련, 그러니까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가장 주력 제품인 뭐 MDF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강화마루 쪽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거의 40%가량, 50% 가까이 육병하는 그런 시장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16년 중반기부터 지금 하락 기조를 이어오다가 이제 하반기 쪽에서 지금 거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의 횡보하는 수준을 보여주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상승기에 돌입했는데요. 지금 일단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해외 쪽으로도 이제 지금 눈을 좀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반영이 된다면 지금은 이제 상승 초입기에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 쪽에서도 좀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좀 올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굿을 좀 드렸습니다. 예, 동화기업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었고요. 이번에 한국항공우주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주가가 어제 장중에는 6% 급등이 나왔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3% 가까이 오르면서 끝났는데 어제 북한 도발 소식에 방위산업주들은 오르고 남북 경역주들은 떨어지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요.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슈도 주가 급등의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굿이시네요. 이번에 장기현 부장님? 네.
일단 한국 항공우주는 뭐 여러분들께서 전반적인 실적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이제 그 항공기, 그러니까 새로운 그 연습용 항공기의 가장 그 대표적인 기업이고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주가가 지지분지했냐 하면은 결국 이제 2015년도 10만 6천 원대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이제 기간 조정에 돌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간 조정에 돌입한 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올라가는데 지금으로서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섣부른 대응은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섣부른 대응을 하지 말자. 이런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7월 5일 수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휘장을 했었고요. 전일에 또 유럽 증시가 하락,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잠시 뒤에 확인해 드릴 거고요.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쪽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좀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0.5% 빠진 데 이어서 오늘도 한 0.2% 정도의 추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0.3% 상승한 6만 6천 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6월 판매 부진 소식에 어제 현대차 3인방이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보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모두 오늘 약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한국전력만이 1.5%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한국전력도 보합권 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포스코는 0.7% 상승 29만 3천 원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수 좀 살펴볼까요?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좀 엇갈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09% 하락한 2,37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2,480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65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쪽도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죠. 일단은 1위 셀트리온이 0.1% 정도 2%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2% 조정이 나왔었는데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지금 11만 2,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의 주가는 오늘 0.4%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3위 종목인 메디톡스 또 CJ ENM까지 오늘 보합권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예, 지금 화면으로 5가지 종목을 보고 계시는데요.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모두 오르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일단은 SK 머티리얼즈도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고, 그 밖에 눈에 띄는 종목은 일단은 코미팜이 0.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바이로메르도 오늘은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요. 이런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계신지 또 수익을 내고 계신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볼까요? 먼저 장기환 부장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4월 4일에 추천주였죠.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지금 27%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의견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또 박은경 팀장님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2주 전이네요. 6월 21일에 주셨던 종목인데 KMW가 19%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 드리겠고요. 장기환 부장님의 LG 디스플레이부터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가장 그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LG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거는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한 2조 3천 정도 연결 실적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과연 어떤 구간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한 번도 시세다운 시세를 한 번도 못 준 그 종목인데 지금 와서 꽃을 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간에 지난번에 1차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6월 초부터 1차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로 2차 상승 구간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상승, 3차 상승이 남아있다라는 것 자체는 1년, 2년 정도의 전망이 좋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저점
지분 매수가 아직도 유효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수익은 2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박용경 팀장님의 종목도 들어야겠죠. 2주 만에 KMW가 무려 2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팀장님. 네, 일단 KMW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거의 한 20% 가까이 급등했었는데요. 예. 일단 지금 KMW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5G. SK와 KT가 조기 도입하겠다고 했고, 지금 KT랑 SK에서 계속 끊임없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5G라는 그런 5세대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세대 통신망을 가장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통신량, 그러니까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기지국 구축이 좀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요. KMW 같은 경우는 그 기지국을 좀 중심적으로 기지국에 들어가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은 목표가를 저번 주에 한번 18,000원을 1차로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익 실현을 같이 매매를 하셨던 분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일단 트렌드나 산업 트렌드 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를 조금 올려서 2만 원까지 보유하고 계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관이나 외인 쪽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발현이 되면서 좀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조금 적립식으로 조금 매매를 하시면 좀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충분히 보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용경 팀장께서 주신 KMW는 1차 목표가가 도달이 됐고요. 2차 목표가를 2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목표가 상향 지속 홀딩 가능하겠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장기환 부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공개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먼저 코프라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코프라는 차량 경량화 하는데 가장 필요한 그런 플라스틱 관련된 그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지난 2월 28일이죠. 28일 날 신주가 새로 상장되겠습니다. 한 80만 주가량이 상장되었는데 8,300원짜리에 80만 주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 물량이 지금 소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게 마무리가 되면은 그것도 오래 걸리지는 않고 다 팔 그런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이 마무리가 되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히 이 회사의 성장성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이 매출이나 이익 자체가 두 자릿수 이상 꾸준히 증가되는 그런 아주 좋은 기업이고, 지금 현재 그런 위치가 어느 위치냐면은 바로 1차 상승의 어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또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 기간 조정을 조금 만약에 횡보를 조정할지 하락 조정할지 모르겠지만 일전에도 횡보 조정을 할 시에는 아주 좋은 종목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물량 소화 과정과 어떤 조정의 기간, 요거를 잘 염두에 두시면은 앞으로 추가 수익이 크게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이언스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레이언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엑스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상 센서, 그리고 구강 내 디지털 센서, 우리가 여러분 치과에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다 하는 엑스레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성장성이 돋보이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모스 센서뿐만 아니라 현재 엑스레이 부분에 대해서 아날로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정도가 됩니다. 이런 80%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운영 비용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병원도 점차적으로 디지털화 되는데, 기존에 아날로그 디지털 엑스레이죠. 아날로그 엑스레이가
디지털로 하는 데는 디텍터라는 그 장치를 다루면 그게 가능한데 그것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그 레이언스다.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디텍터 분야에 대해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 자체의 그 현재 상태를 보면은 지난 오랫동안 그 이제 바이오주 뭐 의료주 마찬가지지만 신규 상장된 이후로 한 번도 시세를 못 주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시세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1차 상승에 과연 그 상승 기조에 있다라는 관점을 좀 확인하시면서 저점 매수를 저는 해도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고 있고요. 실적이나 매출액 전반적인 위치 이런 것이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 초도 단계에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휴원스를 보겠습니다. 휴원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전문 의약품이 이제 주 업종이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웰빙 의약품 여기에 또 주목해야 될 그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현재 이제 휴젤이나 이제 메디톡스가 갖고 있는 어떤 필러 부분의 그런 매출, 현재 필러는 한 1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또 보톡스에 대한 그 성장성, 이 몇 가지가 같이 가꿔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나 이제 의약품 자체가 바로 급등하는 양상은 몇 개 종목 외에는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는데 이 종목은 역시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서 한번 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뭐 이런 위치가 현재 이제 초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움닫기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저점 매수를 한번 임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 저는 현재 가격 57,000원 정도, 이 정도면은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7만원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5,000원 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다음은 그 코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코롱 플라스틱은 지금 1차 상승을 아주 잘하고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역시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과거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소재에 있어서 플라스틱으로 많은 그 부분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을 어떤 플라스틱을 쓰느냐, 내열성이냐, 내연구성, 내광합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고 원재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코롱 플라스틱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코롱 플라스틱 그 기업 자체가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한 그런 업체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객선도 많이 있겠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이런 부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매출 의존도가 좀 있는데 중국 분야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덤핑을 좀 맞는 그 관세를 부과받았죠. 6.1%라는 거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태국이라든가 국내 이제 경쟁 업체는 한 20에서 30%를 받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수출에서도 유리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1차적으로는 뭐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단식 상승이 이제 1차 상승 구간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점 매수도 이것도 역시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동아기업인데요. 초도에 우리가 전일의 특징 중에 살펴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제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상승할 때 무려 12배라는 그런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건자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올라갔는데 그것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래 좋았던 기업 자체는 조정 기간을 뭐 4, 5년 받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내지 한 3년 정도에 마무리되고 그 실적이 이어질 때 재차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구간 자체가 1차 상승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3차가 남아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나 매출 이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1차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받을 시에 2차 상승을 대비하는 건데 이 종목 자체 앞으로도 역시 이제 포트에 여러분들께서 담아둘 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동아기업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급등주 발굴의 1인자이신 장기한 부장님의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박윤경 팀장님의 종목도 봐야겠죠? 지금 봐주세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PNC테크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NC테크 같은 경우는 뭐 LS 산전에서 연구 인력으로 지금 설립한 기업인데 안전적으로 전력을 좀 공급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력 기기를 좀 주로 생산하면서 한국전력 등 일단 뭐 여러 발전소들에 지금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 상반기에 안정적으로 매출 성장을 좀 이뤄냈고요. 그리고 그 하반기 쪽에 지금 해외 매출 베트남이나 인도 쪽
그런 수주들이 좀 늘어가면서 하반기에도 이런 성장세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2015년 이후부터 지금 30% 매출의 30%가 일단 수출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올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더욱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10,000원 정도의 가격대는 한번 포트에 한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열어두고 한번 지켜보시다가 지금 뭐 주가가 지금 이 10,000원대를 좀 지지를 하신다면 충분히 담으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미터 보급 사업을 주력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수혜를 좀 입을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ING생명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ING생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면서 뭐 이틀 전인 7월 3일에는 급등을 한번 이뤄내면서 그 상장 공모가인 33,000원을 좀 뛰어넘으면서 지금 35,000원에서 36,000원 사이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ING생명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비력이라든지 보험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지급 여력이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지금 굉장히 건전한 상태고요. 일단은 지금 점차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면 앞서서 이제 뭐 리뷰를 했겠지만 보험업종이랑 금융업종이 지금 호조로 지금 작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그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보험업 같은 경우는 이자 마진과 자산운용 수익이 좀 증가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ING생명도 그와 같이 그쪽에서 힘입어서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지금 IFRS라는 국제 회계 기준이 좀 새로 개편되면서 그 새로 개편된 회계 기준이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지금 적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삼성생명이라든지 미래에셋생명, 기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빅3 교보생명, 하나생명, 삼성생명 이런 회계 기준이 모든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지급 여력 비율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분석을 해봤을 때 ING생명은 회계 기준이 바뀌더라도 다른 생명보험회사, 국내 상장 생명보험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회계 기준을 좀 가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관점이고요. 특히나 ING생명 같은 경우는 배당 지급 여력, 배당률을 지금 한 6% 가까이 지금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 배당 관점에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회사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그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급등을 한번 이뤄냈지만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시장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현재 매도가는 1차 목표가는 4만원으로 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2,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최근에 좀 많이, 그런 이슈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2016년 하반기 때 6만원까지 했던 주가가 지금 최근에는 4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전력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 안 좋은 기업이냐 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1년 가까이에 좀 계속적인 하락 모습을 그리고 지금 최근에서 반등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그 트렌드인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투자를 지금 한국전력에서도 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배터리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풍력 사업 이런 쪽으로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내년부터 반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니냐
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등을 시작한 만큼 앞으로 지금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로서 좀 매수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목표는 단기적으로 45,000원, 손절가는 4만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장기한 부장님께서 일단 추천을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많은 수익을 좀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도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일단 플라스틱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생산하는 공장이 올해 7월,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지금 LG 디스플레이 측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월 15,000장 규모의 생산 여력이 가능한 공장을 좀 확보를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매출로 이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고, POLED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샤오미나 LG전자 쪽으로 충분히 납품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이제 그런 연결 이익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38,000원 가격대에서 지금 충분히 곁에 두시고 한번 지켜보시다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일단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임플란트 사업을 조금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시장에 잘 알려져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디오 같은 회사와 지금 경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중국 공장 가동화라는 이슈 때문에 일단은 조금 주목을 한번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런 중국 공장 가동화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쪽으로 매출도 조금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1분기 전체 매출을 좀 살펴보면 319억 원 중에서 중국 매출이 거의 75억 원으로 일단 해외 매출 쪽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 공장 가동은 일단 덴티움에는 조금 호재적인 작용으로 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2017년 3월 상장을 한 이후로부터 4개월 동안 좀 주가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실적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된다면 일단 동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결 이익이라든지 순이익 구조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윤경 팀장님의 종목 봐드렸고요.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한 겁니다. 잠시 뒤에 남은 종목 볼 거고요. 저희 이제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한 부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방산주를 지금 매수해도 되냐? 방위 산업 관련주들 어제장에서 많이 올랐었고 오늘은 조정이 나오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으세요?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흔히 일순간에 나오는 이런 정보 갖고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매해서 이익 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회는 매수보다는 그동안에 물려있던 거를 털고 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장세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일순간에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절대 매매를 하지 말자. 방산주뿐만 아니라 단기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 있죠. 큰 대형주를 빼면은 개별 종목들은 그런 내가 매도를 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84님께서 방산주 지금 사도 되냐라고 여쭤보셔서 저희가 의견을 드린 거고요. 또 문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4776님께서 세아베스틸 문의하셨어요. 세아베스틸을 27,600원에 10%를 비중 갖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네요. 박윤경 팀장님.
네, 지금 세압 에스틸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측면이나 뭐 사업 측면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2015년 계속 하락장을 오다가 2016년부터 1년 정도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거래량이 터진 지금 시점 27,000원대 지금 잡으셨는데 10% 비중은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초입기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했을 때 그 전 고점을 충분히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2018년, 2019년까지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관점에서 예상치가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에 뭐 4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종목 상담 또 도와드릴게요. LG화학을 여쭤보셨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49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LG화학 27만 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30%십니다. 목표가를 여쭤보시네요. 장기영 부장님.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에 지난번에 고작 31만 원을 제 개인적으로 더 넘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주봉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물량권이 많은 그 구간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그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기 때문에 30에서 33만 원대의 그런 물량이 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어떤 그 매수세에 의해서 이제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 역시 큰 흐름에서는 괜찮은데, 지금 같이 만약에 여러분, 문의하신 그 고객분께서는, 시청자분께서는 이거를 갖다 LG화학 응용을 하신다라면은 그 물량권에 돌파하기 전까지는 제가 보면 꾸준히 그냥 들고 있는 전략보다는 일정 정도 운용하는 전략을 취해라. 오늘처럼 이틀 하종가 이렇게 이틀을 하락한다라면은 매수를 했다가 2, 3일 올라가면은 또 이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을 30한 1, 2만 원대까지는 한번 해보시고, 그 이후에 나서 어떤 강하게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면은 지속 홀딩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물량 돌파까지 한번 움직임을 한번 운용의 전략을 취하시면서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또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수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공개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해성옵틱스라는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의료기기, 드론 등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카메라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특히 렌즈 모듈과 AF 액추어레이터, 카메라 모듈 중 이런 카메라 관련된 전반에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 최근에 삼성 전기를 중심으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었는데요. 삼성전기 역시 1차 상승한 이후에 단기 급등에 따른 쉬어가는 과정이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됐었고요. 동사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좀 조정이 일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삼성전기가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동사 역시 오늘 2% 넘게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갤럭시 노트 8의 삼성 스마트폰에서 처음으로 듀얼 카메라가 채택이 되는 그런 상황의 호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나올 내년부터의 그런 갤럭시 9이나 그 이외의 중저가 핸드폰까지 듀얼 카메라가 확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동사의 수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고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 갈수록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캐파 증설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기에 납품하는 물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이번에 듀얼 카메라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회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상승했다고 볼 수 있지만 주봉이나 월봉상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났었고요. 올 초부터 점진적인 상승세의 준비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이 아니냐라고는 관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길게 봤을 때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수가는 6,500원을 제시를 해드렸지만 아침에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6,500원은 단기적으로 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9,000원, 손절 라인은 6,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관심주는 해성옵틱스였고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장기환 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남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벽산 보겠습니다. 벽산은 이것도 역시 건자재 업종이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동화기업하고 비슷한 기업인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 2014에서 15년도에 이제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주가 상승률이 열심히 한 10배 이상씩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벽산은 이제 그거 이제 약간 틀리게 그때 한 8배 정도 올라갔던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난 그 바닥을 찍고 새로운 그 가격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반등의 조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건자재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실적도 올해와 내년도 좋고,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런 주가의 방향대, 그리고 위치대가 아주 괜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00원을 깨고 난 지금 가격대 한 3,900원대죠. 3,900원대 이하면은 분명히 사면은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올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2차 상승, 1차 상승 시작이 된 거는 아직 아닙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기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반등이 가능한 그런 구간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수익률이 제법 됩니다. 15에서 20% 정도의 반등 구간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종목을 현재가 정도 내지 3,900원 이하에서 지속 매수를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에서 20% 정도인데 한 5,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이제 3,700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세방전지를 보겠습니다. 세방전지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롯게트 배터리,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대부분 이제 배터리가 장착돼서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그게 이제 새로 이제 교환할 때 뭐 2년마다 3년마다 교환할 때 주로 그 쓰는 것이 이제 이런 배터리인데, 이제 세방전지 역시 이제 그런 교환 시장에서의 어떤 그 강한 그 매출과 수익을 겸비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너무 좋은 회사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이 성장성이 둔화되느냐 뭐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현금력 2,400억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그리고 매년 그 꾸준히 이익 나는 걸 500억 이상씩 이제 적립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로 따지면은 아주 뭐 좋은 구간대이기 때문에 아주 뭐 은행에다 뭐 저금을 하시고 뭐 이런 것보다는 배당과 주가 수익을 같이 한번 상의해 보겠다라 했을 때 아주 좋은 위치에 그 형성돼 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도 꾸준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 뭐 굳건한 1위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는 5위에 그 위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납축전지 업체에서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상승의 어떤 기류에 지금 현재 그 주가의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보기에는 2차 상승이 라기보다는 새로운 상승, 1차 상승이 가능성이 있는 구간대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순환매가 이루어졌을 때 이 종목 역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저는 현재가 정도도 한번 매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탑 엔지니어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IT 업체 중에서 이제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파워로직스를 이제 보유한 회사로서 아주 괜찮은 그 모회사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주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현대 지금 탑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는 그 전반적인 LED라든가 OLED 전방 산업대에서 전체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그런 어떤 회사로서 2분기나 올해 실적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이런 회사입니다. 그 최근에 또 여기도 하나 볼 게 뭐냐면 LCD 그 제조에 쓰이는 액정 분사 장비 요 분야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이제 글로벌 1위에 차지하는 그런 아주 좋은 회사로서 최근 그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주 향유를 잘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 들어 주가의 그 현재 상태로 보면은 이 회사도 역시 이제 에너지를 응축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에 뭐 7,500원이 상향 돌파한다고 하면은 역시 이제 7,700원대는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고 저점 매수도 가능한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음 종목으로 이제 동성화학을 보겠습니다. 동성화학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좀 흔히 잘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기업이고 우리가 신발의 깔창이라고 이제 흔히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폴리우레탄의 이제 주 생산업체입니다. 이제 나이키가 가장 주 고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현재 향유하고 있는 실적이나 전반적인 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뭐 아주 좋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꾸준한 이런 그 기간이고요. 그런 구간대에 있는데 현재 주가 상태도 1차적으로 보면은 어떤 상승의 초도의 구간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구간이 뭐 19,000원대, 20,000원대, 뭐 18,000원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가격을 형성할 전초적인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음은 그 이수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그 PCB 업종, FPCB 업종에서 아주 그 유망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역시 FPCB, OLED 종목인데 우리가 이제 BH라든가 인터플렉스, 뭐 이녹스 많은 기업들이 FPCB 업종이 최근 들어서 뭐 5배에서 8배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대덕GDS라든가 이런 종목도 한두 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대형주이기 때문에 좀 못 올라갔는데 여기에 이제 발목을 잡았던 것이 역시 이제 중국 자회사의 어떤 그런 실적이 이제 발목을 잡았는데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갖고 이제 향유하고 있는 실적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뭐 한 200~300억대 이익을 항상 향유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자회사의 실적 자체도 올해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지난 그 6월달 그때죠. 한 337억의 자회사 증자를 하면서 아주 경쟁력 있게끔 자회사를 꾸려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관점이고요. 현재 주가의 그 위치 선상에서도 바로 1차 상승을 하고 있는 초도 단계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장기환 부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장기환 부장을 멘토로 삼고 계신 분들 종목에 대한 정보 잘 얻어 가셨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 만나봅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대한항공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예전에도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계속 목표가 상회하고 그동안 이제 언급을 안 드리다가 최근에 조금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 보이면서 한번 언급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실적 개선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내용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시장 하락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또 지금 그 장거리 노선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하고 지금 어제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에 뭐 가동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또 뉴스가 나오고 있고 연내에만 뭐 17조 이상 국내 또 투자한다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삼성전자랑 대한항공이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사실 이 반도체라는 게 상당히 그 항공 화물 물동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뭐 배로 이렇게 움직일 수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호황은 바로 이제 화물 물동량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공사들에게 있어서는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유럽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거리 노선 확대 관련돼서 유럽 노선 같은 경우에는 테러 위협이 지금 사실 유럽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지난 연말 이후에 계속해서 좀 매월 두 자릿수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또 미주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 2013년에 델타항공하고 이제 코드셰어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에 2.5조를 기록했던 미주노선 매출이 작년에는 1.9조까지 이제 하락하는 아픔을 겪었고요. 이 코드셰어라는 거는 2개 이상의 항공사가 항공기를 공유하는 한 대 항공기를 공유하는 그런 걸
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델타항공하고 다시 그 조인트벤처 협력을 통해서 비수기의 환승객 유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태평양 노선도 경쟁력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인천공항이 3단계 확장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올해 9월에 좀 준공 예정인데 준공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개항이 되면서 예, 또 환승객 증가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요소로 앞으로 진행될 부분이고 최근에 그 대한항공 비롯해서 항공주들이 조금 이제 차익실에 나왔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가 다시 회복세로 이제 반등을 주면서 예, 역으로 이제 비용 증가에 따른 그런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뭐 유가는 하반기에 뭐 50불대 회복한다라고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뭐 어느 정도 면역이 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가가 뭐 아주 급등하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이런 호재들을 가릴 정도의 악재는 될 수 없겠다라고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35,9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36,000원 언더에서는 뭐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3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한항공은 지난 6월 5일에도 주셨던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죠. 지금 다시 매수할 시점이다라는 관점으로 들어봤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박용경 팀장님의 5가지 종목이 남아있네요. 듣겠습니다. 네, 나머지 5가지 종목 중 첫 번째 종목은 일단 메가ICS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ICS는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좀 지켜보면서 포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큰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일단 인공호흡기 시장이 국내에는 매우 한 200억 규모로 굉장히 협소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 글로벌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2.5조 원 규모로 큰 시장 규모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출 물꼬리를 한번 트게 된다면 일단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 그리고 동남아 시장 쪽으로 충분히 좀 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메가ICS는 지금 가격대가 좀 괜찮은 가격대가 아니지 않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상장한 이후에 11,000원까지 12,000원까지 거의 급등을 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그 메가ICS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16년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계속적으로 이루어냈고요. 일단 2017년 초반에는 일본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출 비중이 2016년 4분기 때는 거의 50% 가까이, 매출의 50% 가까이가 수출이었다면 지금 최근에는 70% 이상 육박하는 부분, 매출 비중이 거의 일본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으로 좋은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제가 초반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남아 그리고 미주 이런 쪽으로 또 충분히 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향방은 조금 더 상승 향방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6,800원대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가격입니다. 최근에 이제 5,000원이 거의 4,600원이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부터 이제 한 2,000원 정도만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면 거의 그 고점과 저점 중간 정도쯤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충분히 상승 여력이 12,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접근하기 좀 쉬울 것이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옆에 두고 지켜보시면 적립식 매수를 하시더라도 앞으로 이제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일 것으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50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0 같은 경우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그 접착제 쪽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거의 시장 점유율을 거의 40% 가까이 좀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그 기업이 최근 거래량이 나오면서 6,800원 거의 7,000원대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4,000원 후반, 5,000원 초반까지 지금 떨어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 급락한 만큼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일단은 50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든 건축용이든 리모델링 재건축용이든 이런 모든 사업 부분에서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그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급락을 했는 경우, 그 거래량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 경우에는 매수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016년 초반에는 거의 7,000원 이상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실적이 있는 종목인 것만큼 한번 접근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일단은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일단 높은 유가 1분기, 2분기 때는 1분기 때는 유가가 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성장성이 뚜렷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오다가 최근에서야 급락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급락한 이유는 앞으로 이제 미국 셰일가스라는 뭐 이슈라든지 뭐 석유 부분이 양산에 좀 돌입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이제 유가 부분이 지금 좀 조정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이제 유가 부분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또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대한항공 쪽이 뭐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충분히 조금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급락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그 수출 쪽이나 화물 쪽으로 지금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만큼 앞으로 성장성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도 꾸준히 나오고 단기적인 급락이 나온 이때는 지금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좀 괜찮을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요약을 한번 해드리자면 유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잘 나왔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화물 수출 쪽이 조금 비용이 조금 유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발생이 될 것이지만 화물 쪽으로 이제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저번에 좀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화학 쪽으로 조금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접근을 해보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한 25% 시장에서 상향 조정을 해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단 그 기본 베이스에 깔려져 있는 거는 염소사업부 실적 개선 덕분이라는 말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염소사업부 실적 개선이라든지 에폭시 수지 사업이 지금 적자폭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시장 롯데화학에 좀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의 주가 상승 동력을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4만 원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39,000원 좀 조정받는 모습, 그리고 지금 39,000원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61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특히 좀 불안하신 부분은 적립식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면 화학 쪽의 계통들이 지금 업종 측면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IT 다음으로 화학주 쪽으로 좀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스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스는 제가 좀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이준 코스메틱스는 일단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드러나 있는 게 작년 매출, 작년 영업이익 대비 뚜렷한 2배, 3배 이상 성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만큼 성장성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형주가 대형주 쪽 그리고 반도체 주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지금 외인이나 기관 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SK 하이닉스는 실적 부분이 그런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성장했는 것만큼 그런 제이준 코스메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은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안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기다릴 것은 이제 거래량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돼야지만 성장이 할 수가 있는데 그 매수세가 이제 IT 기업이나 그런 반도체 기업이 조금 끝나고 아니면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좀 몰려져 있던 그런 물량들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 넘어오면서 바이오 쪽으로 넘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좀 매수를 하면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일단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물량들이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차익 실현이 된다면 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어디로 넘어갈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뭐 제약 쪽으로 좀 넘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제이준 코스메틱스도 충분히 코스닥 쪽에 이제 조금 실적이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시장 지금 현재가로서 충분히 지금 접근을 가능하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1만 원을 좀 드리고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5,800원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 하나금융투자의 박윤경 FA 팀장이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지금 플러스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종목이죠. 3% 이상 급등세가 나오면서 지수가 방향을 위쪽으로 틀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끝까지 잘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